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흔하게 많이 들어오던 말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뻔히 다 알지. 좋은 거 다 아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다 아는 말인데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에 첨가를 좀 하자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없을 때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뻔한 어떤 진리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지 못할까? 긍정적으로 살면 좋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삶의 어떤 관점이 생기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좌절하는 일이 없죠. 포기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침없고 당당하고 아주 자신 있고, 그러면서도 막 매력 있고 삶이 활력 넘치고 활기차고,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문제를 이렇게 겪고 상황이 어려운 난관이다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되더라도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하고, 문제 앞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왜? 절대 잘못될 일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다 하고 그렇게 찾아내는 자세, 그런 자세들이 이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본 모드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상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매력이 넘치게 돼 있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매사에 어떤 그 난관이 닥쳐도 포기할 줄 모르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끈기 있게 악착같이 해내고야 말죠. 왜? 절대 잘못될 일 없다는 걸 알고, 나는 절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방법이 뭔가 잘못됐으면 뭘 하면 내가 또 한 난관을 내가 또 하나 더 내가 더 디딤돌로 올라설 수 있을까? 경험치가 쌓이고 레벨업 했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해내게 돼 있죠. 그래서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다 이거죠. 그런데 삶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사 조금만 난관이 닥쳐도 역시 안 되나 보다, 내까짓 게 뭘 한다고 이래가면서 금방 그 문제 앞에 굴복해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찾고 변명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걸 다 자기 탓, 남 탓 이렇게 다 탓으로 돌리면서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안 된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한,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항상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일이 되는 일이 없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자기는 똑똑하다 이거죠. 아주 시니컬하게, 그래 난 다 알아차렸어 안 될 줄 알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무모한 노력 같은 거 안 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왜 해 이래가면서 내 딴 되게 똑똑한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아주 못해서가 아니라 잘 알아차려서 안 되는 거 뻔한데 시도해봐야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거나, 더 심할 때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 비하로 계속 자기를 갈구는 상태로 점점 더 피폐해져 가도록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상태로 또 바뀌거나, 부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자기를 대하게 되죠. 자기 착각에 빠지면서
자기를 갈구기는 싫고 세상 탓으로 다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인데 나는 아주 내가 잘 피했어 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시도 자체를 안 하고 숨는다 이거죠.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이게 잘못될 일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침없어요.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 있고 용기 있고 용맹하게 그냥 겁없이 무모한 도전을 저질러대죠. 그러다가 그냥 퍽퍽 자빠지고 실패해도 아싸 내 이만큼 배웠다 이래가면서 또 도전하고 해서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 내 인생에 잘못될 일은 없다라는 걸로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인생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면 에너지가 그만큼 활력 넘치는 에너지가 채워지게 돼 있다 이거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짓눌린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기운이 없고 항상 뭔가 이렇게 기세가 눌린 듯한 그래서 뭔가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서 생각 자체도 자꾸 답답하게 막히게 되는 안 떠오르죠. 아이디어도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부정적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뻔하다 이거죠. 그거 다 아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그런 시각이 그런 관점이 긍정적인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하냐. 날 때부터 워낙 살아오면서 내 환경이 늘 부정적인 일들만 접하다 보니 내 인생 자체가 아예 그냥 찌들 대로 찌들다 보니 내 세상을 보는 내 관념이 아예 그렇게 나는 부정적으로 박혀버렸고 신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나는 어떤 상태에서도 늘 그렇게 작동되는 망상 활성화 체계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망상 활성화 체계가 굳어버려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와 함께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오늘 한번 같이 잘 새겨들어서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내가 긍정적인 삶을 나도 살 수 있구나,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실은 가장 핵심이 관찰자라고 하는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대한 관찰자 시점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렇게 박혀 있는 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도록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망상 활성화 체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RAS다라고 불려지는 용어로 불려지는 망상 활성화 체계가 그렇게 애초부터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거죠.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 이거죠. 세상을 보는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늘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 차이가 망상 활성화 체계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가고 있는 근본 이유는 관찰자라고 하는 관점이 애초부터 내가 그렇게 보는 관찰자로서의 나의 신분이 그런 신분으로 세상을 보기로 결정한 관찰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그렇게 밝혀졌으니 원인만 우리가 확실히 바꾸면 다 해결이 되겠죠. 관찰자의 관측 행위라고 하는 관찰자의 관찰자의 자기 정체성을 바꾸고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이 뇌 회로를 아예 긍정적 뇌 회로로 바꾸고 이 두 가지만 바꾸면 끝나는 게임이구나. 이걸 이제 알면 되는데 먼저 관찰자를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관찰자라고 할 때 뭐 상위 의식이다, 유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게 사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는 뭔가 존재가 나다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입자로서, 그러니까 현재까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나를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그래서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이 신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에 대한 허상을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깰 필요가 있어요. 자아는 허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입자로서 이때까지 쭉 내가 만들어져 왔던 나의 모든 수많은 입자로서의 나의 신분과 나의 상태가 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 습관, 이게 망상 활성화 체계하고 직결돼 있어서 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나의 관념이, 나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나의 입장에서 늘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즉각 발동이 되면 이거는 손댈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관찰자라고 하는 이 그 주체가 입자로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고유 자기 정체성의 자아가, 이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이, 이게 지금 관찰자라고 하는 것과 이퀄 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완전 다른 존재예요. 관찰자라고 하는 이 관측 행위를 하는 주체는 입자로서 쭉 살아와서 이제까지 이러저러한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오늘의 내가 형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신분, 이제까지 나의 상태의 총합이 나야라고 보여지는 이것이, 이런 관점으로만 늘 보기로 결정하고 있는 게 망상 활성화 체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걸 건드리려고 그러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의 입자로서의 신분이 그냥 이렇게 습관이 형성됐고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진 하나의 입자로서 뭔가 있구나 정도로, 그냥 그저 오늘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뭔가 하나의 물체, 이렇게 그냥 하나를 봐야 돼요. 자아도 마찬가지죠. 그럼 관찰자는 누구냐 이거죠. 관찰자는 파동이다 라고 했을 때, 순간순간 감정, 기분, 그 순간의 상황과 내가 맞닥뜨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오고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파동들, 이 전체 합이 나죠. 그게 관찰자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입자로서의 나의 하나의 상태는 수많은 경험들이 쭉 연결돼서 지금까지 오늘 나를 만들어 온 하나의 고체, 물질로서 하나 형성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몸과 그것과 하나가 동일시되어 있는 자아라고 하는 하나의 상이 결합된 것으로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하나의 나라고 한다면, 이거는 입자로서 보는 관점이다 이거죠. 그럼 관찰자로서 보는 관점은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할 때 내가 이런 나 저런 나들이 지금 현재 상태의 나 말고 순간순간 난 다른 기분을 느끼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온갖 가지 생각들이, 상상으로는 뭐든지 알고 있는 나의 생각들이 펼쳐지는 느낌들, 경험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관찰자의 총합으로서 5만 가지의 나들을 계속 수시로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가능태 상태의 생각들을, 이 생각 저 생각 상상으로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한 대 줘 패고 싶은 그 폭력성을 가진 나, 그 나도 하나 여실히 존재하죠. 그리고 또 다른 때는 한없이 상냥한 나, 그런 전혀 상반되고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나들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할 만큼 여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실체화된 나들을 내가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내가 관찰자죠. 내 속에 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럼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나도 될 수 있고,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나도 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에 따라서 나는, 그래, 망상 활성화 체계와 나의 그동안 고정관념에 따라서 나는 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원래대로의 나라고 하는 그 본질의 뭔가를 나는 맞춰서, 생각은 5만 가지 내가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순간순간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뭔가에 그 의욕이 생겼거나 할 때마다 다른 뭔가를 해낼 수 있을 만한 내가 있었더라도 이내 이렇게 복귀돼 버리는 망상 활성화 체계의 그 상태로 입자로 다시 리셋돼 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처럼 내 마음 같지 않네, 마음은 나는 벌써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는 난 벌써 하늘을 날고 싶고 다 하는데,
현실은 이래 하고 우리가 괴리감을 느낀다라는 걸 먼저 알아차릴 때, 괴리감의 정체가 어디에 있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인지하고 있는 입자로서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나의 이 그 하나의 고유 그 관점, 이게 입자의 관점으로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자아라고 형성되어 있는 뭔가 하나의 망상 활성화 체계로 특화된 회로가 그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하나가 있고, 괴리감을 느끼는 난 이렇게 살기 싫어, 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나는 패배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나는 낭비하기 싫어, 나 인생 갈아엎고 싶어 라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욕망과 결핍과 이 뭔가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엄연히 존재하죠. 이게 없다면 자아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늘 이 생각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문득문득 나는 이런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 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아도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망상 활성화 체계의 또 다른 주도권을 가진 뭔가로 내가 얼마든지 내 속에 많은 나들이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널렸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 많은 나들을 내가 캐스팅해서 야 이번에 네가 이거 해봐 하고 툭 할 때, 이럴 때는 좀 다른 표현도 해내고 평소 나같지 않은 말도 하고 평소 나같지 않은 행동도 해봤던 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 존재가 진짜 나죠. 그게 상위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나예요. 그러면 이런 나로서의 관찰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 하면, 망상 활성화 체계로 늘 이 관점으로만 보고 있던, 늘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던 내 관점을 가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늘 이런 관점만 보는 관찰자가 아니었구나 이거죠. 때로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내가 그런 그 관점을 가진 관찰자로서 내가 다양한 관점들을, 관찰자는 뷰 포인트라는 게 여러 개가 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자 이거죠. 그래서 관찰자는 수많은 관점을 가지고 온갖 가지 주파수로 내가 안경을 갈아 끼울 때마다 다른 색깔로 세상을 보는, 세상들이 달리 보여지는 내가 하나씩 만들어져서 다른 관점을 가진 내가, 자아가 하나씩 내가 등장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관찰자의 관점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이 그때 생겨요. 자, 그렇다면 관찰자의 관점을 바꾸고, 관찰자가 내가 어느 관점으로 이제까지 살아와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아의 나 말고, 나는 지금 다른 관찰자로서 다른 내가 안경을 끼고 관측 도구, 관측 행위를 하는 관찰자의 신분이 다른 신분이 돼서 이걸 보겠다라고 하는 그 뷰 포인트를 내가 바꾸면 다른 내가 등장하게 돼 있죠. 그럴 때 이제 이걸 바꾸는 방법이 관찰자의 격을 다른 격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늘 부정적이고 이제까지 경험상 해왔던 이 모든 기억들은 이런 나도 하나 내가 이때까지 경험을 했다면, 지금 나는 관찰자로서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하나 만들 때 나는 긍정의 화신이다, 긍정의 신이다 라고 하는 관찰자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참 잘해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임재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내가 아닌 성령의 어떤 그 은사, 성령의 어떤 그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다 세상을 다 해결해 주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할 때, 관찰자의 격이 그런 격으로 내게 임하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기독교인들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관찰자의 격으로서 관측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측 도구가 긍정이라고 하는 그 긍정의 신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관측 뷰를 하나를 내가 안경을 꼈을 때는 그런 세상만 펼쳐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관찰자의 관측 행위가 어떤 내가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은 똑같은 대상의 속성이 있는데, 이걸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속성값이 달라지면서 다르게 결합하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양자 물리학에서 이거를 지금 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찰자 효과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좀 이용하면, 나는 원래부터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그러니까 살아온 게 이랬기 때문에 안 바뀌어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관찰자의 그 관측 행위라고 하는 게 내가 전혀 다른 관찰자의 그 신분으로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지 하고 바꿔보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관찰자고, 나는 나를 만드는 자고, 나는 나를 지키는 자고, 돌보는 자고, 나는 나를 가꾸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정화하고, 나는 나를 지킨다 하고, 그런 관점으로 내가 나를 한번 제대로 보살펴 보겠다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관찰자로서 임하는 내가 따로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이걸 기독교에서는 참 잘해요. 이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실제로 이게 양자물리학 원리 때문에 그래요. 관측 행위는 관측자, 관찰자라고 하는 격의 그 자기 정체성에 관측 대상이 결합하면서 완전히 관측자와 관찰자와 관측 대상이 결합하는 순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른 속성이 생겨나죠. 각각 다 다른 속성으로 똑같은 환경인데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속성값이 달라져 버리는,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펼쳐져 버려요. 이 비밀이 있죠. 그래서 관찰자라고 하는 관측 행위를 하는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관측 대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안 바뀌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나의 이 그 망상 활성화 체계가 늘 그것만 보는 활성화 체계로만 보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는 것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해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관찰자로서 이제까지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뷰 포인트만, 그 안경만 내가 끼고 봤다면, 이젠 좀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이 모든 파란불이 들어온 것처럼 한번 보자 하고 보면 모든 게 긍정의 눈으로 다 보이는 세상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관찰자로서 어떤 망상 활성화 체계의 RA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내가 회로를 각인할 것이냐. 회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뇌에서 늘 그렇게 보는 눈이 그런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기도록 회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 포인트가 안 생겨요. 관측은 그렇게 순간 했더라도 다시 이내 이 회로로 다시 보는 뷰 포인트가 그렇게 늘 고정관념이 딱 그렇게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생겨 있는 상태에서는 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회로를. 관찰자가 회로를 만드는 존재인데 어쩔 수 없이 회로에 끌려다니는 게 관찰자가 아니에요. 관찰자는 DNA까지도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회로를 만들자. 망상 활성화 체계의 회로를 내가 새로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관찰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회로를 내가 바꿔야겠다. 그래서 회로를 건드리는 어떤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회로를 어떤 걸 바꾸면 되냐면, 첫 번째는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게 이 뇌 그 뉴런들 간의 이 그 시냅스가 서로 연결되는, 신경망끼리 연결되는 과정을 어떤 세포랑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늘 부정적인 세포끼리 연결하는, 그래서 이게 패턴 인지라고 하는, 그래 이랬을 때 늘 이래 왔어 라는 결과로 뻔히 이렇게 예측하는 회로가 가동되는, 그걸로만 이때까지 형성됐다면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시켜 보는 회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문을 외워야 돼요. 주문.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주문입니다. 메모해서 매일 한번 반복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지금 막 100일 동안 그냥 미친놈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메모해서 처음에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다 외워서 줄줄줄 암송을 해야 돼요. 제가 시키는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걸 기본 뼈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야 돼요. 자기한테 맞게.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근본적으로 깨부시려면 강력한 주문을 위해 나는 스스로 외쳐야 돼요. 나는 절대 잘못될 일 없다. 제 책 제목이죠. 나는 절대 잘못될 일 없다. 계속 반복해. 나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 난 절대 잘못될, 막 그 반복하다가 눈물이 펑펑 나도 계속 감정 회로를 루프를 돌리면서 격하게 차오를 정도로 계속 외쳐. 난 절대 잘못될 일 없어. 계속
암시를 걸어야 돼요. 자기 암시를. 난 절대 잘못될 일 없어.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난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웃어야 돼요. 그다음 난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난 절대 잘못될 일 없어 하고 막 당당하게 외치고 난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어 하고 두 번째는 막 그냥 그래 나는 뒤로 자빠지거나 해도 나는 다 뭐 돈을 주게 돼 있고 뭘 해도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하고 계속 주문을 외쳐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게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지금 주변의 환경이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잘 될 수밖에 없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세 번째 주문은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다. 내 살아왔던 모든 흑역사들, 시시콜콜하게 겪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의 나의 그 공백처럼 여겨졌던 게으른 순간들, 또는 내가 이 순간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 또는 한때는 막 추억에 잠겼던 거, 아쉬웠던 거, 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난 잘 될 수밖에 없어. 세 번째 주문이에요. 모든 게 합력해서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하고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나는 전화위복의 대마왕이야. 나는 신의 한 수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존재야.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는 다 지금 현재가 패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망했다. 9회 말 이제 투아웃 이제는 아예 끝이다. 다 일어나서 나갈 때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러면서 나는 전화위복의 대마왕이야 이러면서 나는 전화위복의 화신이야. 나는 신의 한 수를 이럴 때 나는 발휘하는 존재야 하고 남들은 아무리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나는 시작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하고 계속 그것도 외쳐야 돼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기 근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절대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이 아무리 끝났다라고 해도 나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외치는 게 나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제가 이 말을 참 자주 이용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는 늘 그 얘기를 스스로 되뇌요. 나에게는 아직도 12가지의 방법이 남아있다.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아무리 막다른 골목과 같은 다 첩첩산중으로 다 겹겹이 모든 것들이 나를 포기하라고 만드는 모든 상황이 앞뒤 다 둘러봐도 다 답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답이 하나도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상황이라도 저는 아직도 나에게는 12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저는 늘 외쳐요. 남들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데 그 순간에조차도 나는 아직도 12가지 방법이 남아있다고 적어요. 그렇게 긍정의 내가 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그 다음은 나는 긍정의 화신이다. 난 긍정의 신이다. 나는 저는 이제 좀 이걸 좀 재밌게 긍정의 대마왕이다. 긍정의 나는 대마왕이다. 이렇게 이제 늘 얘기하는데 아무리 남들이 난관에 봉착돼서 이게 잘못된데 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래가면서 이제 긍정의 대마왕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이래가면서 저 자신을 항상 그렇게 딱 내세울 때 유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다 바꿀 수 있는 초강력 울트라 에너지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망상 활성화 체계가 회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암송해야 돼요. 그걸 적어서 강력한 주문을 적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바리에이션 해서 몇 가지를 더 응용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화된 뭔가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뇌에서 세뇌가 될 만큼 강력하게 암시를 주고 이게 뇌에다가 반복하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진짜로 믿어버려요. 세뇌되는 거죠. 그래서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내가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기 위해서는 회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회로를 만들 때 강력한 주문을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뇌는
반복해서 말하고 쓰고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인해버려요. 세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세뇌를 시키면 그제서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 있다라는 인식이 뇌에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망상 활성화 체계가 열린다는 게 뭐냐면 내 시각이 비로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회로가 가동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세상의 일들이 조금씩 부정적으로만 늘 봐왔던 그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긍정적인 주문을 계속 외우니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라는 관점이 바뀌면서 그런 환경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예전 절대 보이지 않던 방법들,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상태에서 의욕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그걸로 에너지가 바뀌어요. 망상 활성화 체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런 세상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해요.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눈에 띄기 시작해요. 망상 활성화 체계가 열리면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뇌를 세뇌시키고 내가 그런 화신이다 생각하고 내가 계속 반복하면 망상 활성화 체계가 열렸는데 그 열려있는 망상 활성화 체계를 우리가 수시로 계속 다시 자기 암시를 이제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파란불 효과처럼 뭔가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체계를 여러분들이 하나를 띄워놔야 돼요. 예를 들어 파란 신호등, 파란색 옷, 파란색 뭔가 눈에 잘 띄는 뭔가 있으면 신호등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파란색 그래 좋아,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좋다 이거죠. 어떤 색 하나를 띄우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 하나를 내가 딱 그 암시를 두거나 해서 그것만 보면 자동으로 이 망상 활성화 체계, 그쪽 활성화 체계가 다 열리도록 한순간에 그거 보는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확 다 그쪽으로 열리도록 스키마를 발동시켜야 돼요. 스키마. 어느 장소를 가면 자동으로 내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 상징, 예를 들어 파란 신호등이 됐건 무슨 어떤 숫자가 됐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눈에 잘 띌 만한 뭔가 하나에 평소에 자주 잘 접하는 뭔가 하나를 그거랑 딱 결합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상징 하나와 색깔이든 어떤 숫자든 어떤 상징 하나와 나는 긍정의 대마왕이라고 하는 그 내 이때까지 늘 주문해왔던 그 전체적인 나의 지금 이 망상 활성화체의 유저로서의 하나의 내 지금 긍정 회로가 전체가 묶여져 있는 하나가 딱 이것만 보면 자동으로 쫙 보따리가 풀리도록 그것만 보면 이게 떠오르도록 계속 용접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뭐만 봤다면 떠오르는 거. 장기하의 노래, 오래된 노래라는 그 노래 보면 그저 노래 한 곡 틀었을 뿐인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너와의 지난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다 확 쏟아지듯이 다 기억날 줄이야. 이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이 우리의 스키마가 발동되는 거죠. 뭐만 보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게 한꺼번에 확 다 떠오르듯이 내가 긍정적으로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나는 지금 모르겠다 할 때는 이 상징 하나를 거기에 결합을 시키되 강력하게 용접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만 봤다면 그 하나가 무조건 그 생각으로 자동으로 떠올리도록 계속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해버리면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면 자동으로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외웠던 주문, 계속 외웠던 주문, 그게 10가지든 5가지든 계속 중얼중얼 해왔던 그게 자동으로 줄줄줄줄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 감정이 살아 올라오도록 나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 나는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 다 뭉쳐져서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이래가면서 계속 혼자서 중얼대던 이게 그 색깔 하나 보고 그 하나 숫자 하나 보고 뭔가 하나를 보는 순간 그게 저절로 떠올리도록 계속 용접시키면 망상 활성화 체계라고 하는 나의 회로가 비로소 계속 상시 가동되는 작동 상태를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인지 체계가 내가 그렇지 나는 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부정적으로만 봐왔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걸 깨야 되겠다 더 여기에 묻혀요. 근데 아예 이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난 다른 존재야. 나는 긍정의 대마왕으로 나는 내가 모든 관점을 보는 그런 존재로 임재했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볼 거야 하고 계속 주문을 외우고 지금 제가 하듯이 100일간 작정하고 계속 이걸 중얼중얼 누가 봐도 미쳤다 할 만큼 꽂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반복 계속하면 뇌는 진짜 그걸 각인하듯이 믿어버리고 세뇌가 돼요. 그렇게 세뇌하고 자기 암시를 하나의 상징을 두고 계속 그거랑 연결시켜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봤다면 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계속 결부시키는, 용접을 강력하게 시키는 것들을 훈련을 함으로써 내 망상 활성화 체계가 바뀌어버리면 끝난다. 유저의 관점 바뀌고 망상 활성화 체계가 회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회로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꿈에도 바라지 않던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제부터는 체감되면서 진짜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온통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희망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나한테도 이런 게 보이는구나 하는 느낌들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있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무리 내가 부정적으로 피폐하게 찌들어져 있는 삶을 때까지 살았더라도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나의 관찰자의 관점이 자꾸 나를 뭔가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관찰자의 시점을 바꾸고 다른 안경을 쓰되 내가 망상활성화 체계를 내가 바꿔내려면 주문을 외워보자 하고 주문을 정말 100일간 100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한번 중얼거리면서 뇌에다가 세뇌를 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초긍정의 대마왕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